알겠습니다. 지금 명태균 씨는 지금 용산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다 하는 얘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명태균 씨 녹취뿐만 아니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도 이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마찰로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남 전 비서관은 용산에 십상시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윤회 문건이었나요? 거기서 나왔던 십상시 환관들에 대한 얘기죠.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지. 그러니까 젊은 행정관들하고 김 여사가 여러 차례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다 얼굴 마담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상시, 정윤회 문건. 그게 곧 나중에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했거든요. 참 위험한 말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구이든 당대표가 누구이든 또 국회의원이 누구이든 그 당사자 외에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쓸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글리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가 제가 공동 권력이고 이제는 뭐 1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경우가 저는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거나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로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대통령실로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보고 또 줄을 서게 되는 거고요. 박근혜 시절에는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간신 4인방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젊고요. 물론 행정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서관도 있고 뭐 명단까지 돌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 김 여사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도 중추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남 행정관의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시중에 떠들던 간신 4인방이나 김 여사 라인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돌았던 명단, 돌았던 얘기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김대남 행정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말들 사실 모든 명태균 씨 것도 그렇고 김대남 씨 것도 그렇고 모든 말을 저희가 다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다 검증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론에도 같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보니까 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과 처음부터 호흡을 맞췄던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 혹시 김 여사의 추천으로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 라인에 있다가 의전 쪽으로 간 비서관도 김 여사하고 이제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이벤트 또 행사 또 조직과 관련된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서 이제 지금은 사표를 냈지만 그 의전 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대학원 이제 동문이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김 여사 지금 이 일을 서포트하고 있는 행정관이나 참모들은 코바나 콘텐츠 분들이고 이렇게 김 여사와 관계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야말로 권력 중에 권력, 힘 중에 힘에 해당하는 분들이 공교롭게도 김 여사 라인이다. 이런 소문이나 이름까지 돌고 있었거든요. 그 김대남 선임행정관의 말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정황들이 일단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김대남 씨의 그 녹취와 관련해서 한동훈 엑스파일이 얘기가 나옵니다. 김대남 씨가 결국에는 이제 당시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후보 쪽 캠프에 가 있었는데 여기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한동훈 후보 엑스파일 좀 나한테 맡겨봐. 그리고 실제로 건네지기까지 합니다. 이걸 보고 지금 한동훈 대표 이제 당무 감사까지 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거든요. 지금 김대남 선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공격 사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하고 대통령실 참모하고
대통령실 참모가 주문한 내용대로 한동훈 이거 관련돼서 보도가 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거다. 근데 예. 실제로 서울의 소리가 났거든요. 예. 요게 하나 있고요. 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총선백서 TF팀이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선백서 TF팀만이 알 수 있는 소위 여론조사 비용 유용 의혹 있잖아요. 이거를 대통령실 김대남 선임행정관 손에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의 소리에 왜 보도 주문을 했느냐. 예. 그러니까 요 총선백서팀에서 갖고 있었던 내용을 대통령실에 접수됐다는 것은 그거는 요 단순한 선임행정관과 단독 서울의 행동은 소리 아니다. 간의 요거 외에 더 본질적인 권력의 힘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요거의 반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경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요 시기가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 뭐냐면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직전이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그때 김대남 행정관이 나경원 후보의 캠프를 밖으로 나와서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때 문자를 한동훈 대표가 읽고 씹었다. 이것도 뭐 예측건데 하여튼 친윤 쪽에서 그게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동훈 죽이기가 사실상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예. 제가 한동훈 대표라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탈당했는데도 당무감사 시키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니 뭐니 얘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나경원도 그러면 안 이렇게 된다. 말리는 분위기이긴 해도 한데 예. 대한민국 당에서 안 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는 네, 기침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용산에서 계속 밀리는 추세였고 친윤도 계속 그랬는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녹취로 관련해서 이게 당내 헤게모니 그러니까 주도권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친윤 쪽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뭐 주도권을 당연히 잡고 싶겠죠. 네. 한동훈 대표 정치적 처지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고 그러면 고사됩니다. 소위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제가 어디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리 싸움, 감투 싸움인데 지금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밥 안 먹는다. 이런 밥그릇 싸움이 돼버리고 한동훈 대표도 아니, 나랑 안 먹어요? 그러면 나 친한계하고 먹을래요. 이런 밥그릇 싸움이 돼요. 이거 완전히 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고 사이가 안 좋아도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건데 식사하니 안 하니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이렇게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것도 하여튼 저는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이 질문은 꼭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에 진짜 한동훈 대표가 차별화 결심을 한 것인지. 저는 자기 카드를 가져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매우 중대한 문제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 단순히 김대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배우가 있다. 권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양보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카드로 이것은 줄 수 있을 만한 것이고요. 정당을 떠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잘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도 고사되는데 여기서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지려면 자기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동훈 엑스파일도 있다는 소문들은 진작 났어요. 근데 한동훈은 뭐가 있느냐. 그야말로 여권에서 차기 주자 중에 1등 한다는 그거 있는데 이것도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카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양보할 수 없고 이거 끝까지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할 있습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시사 현안 정치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